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송구하기도 합니다. 직접 이렇게 뭐 뵙고 이런 강의를 진행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학교 지금 이렇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뵙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뭐 지금 정선에서 다양한 이런 좀 관광 협의체 또 이런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신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올 초에 좀 정성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런 마을에 대한 활성화 또 시장에 대한 활성화 때문에 각 지역들을 이렇게 좀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같이 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고안 쪽에서는 고안 10번가라고 하는 마을 호텔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민둥산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활성화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또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구공탄 거리부터해서 이렇게 좀 돌아다녔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같이 뵐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은 오늘은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지만 앞으로 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뵙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그런 궁금한 점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한번 좀 이렇게 같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마 화면을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 형태로 좀 띄워 드리면서 그걸 보여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 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지금 이게 지역에서 관광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로컬 우리 지역만의 관광을 준비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이렇게 뭐 좀 뵀으면은 좀 소개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어 제 이름은 정란수라고 하고요. 프로젝트 수라고 하는 관광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양대 관광학부의 겸임 교수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관광에 대한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부나 또 서울시랑 같이 이렇게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지역 관광 협의체와 관련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MO라고 하는 사업들 이런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늘 같이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해야지 더 좋은데 제가 혼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려니까 조금 생뚱맞기도 하네요. 예. 뭐 여기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지겹지 않으실까 싶어서 좀 그림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접니다. 예, 목차에는 제 사진을 좀 넣어 봤는데요. 베트남에 갔을 때 지역 관광과 관련된 지역의 농촌에서 이런 쿠킹 클래스 음식을 만드는 체험을 했었던 사진을 그냥 한번 넣어 봤고요. 오늘 이야기 드릴 것들이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관광 트렌드의 지금 변화상과 함께 로컬 관광이라고 하는 게 왜 뜨고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례 위주의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우리 로컬 관광의 가능성 또 정상들에서 관광 협의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미래의 상에 대한 것들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관광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코로나 이후의 관광은 정말 많이 어려워졌죠. 이 표를 보시면 그래프가 위의 그래프는 인바운드 여행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을 의미하고요. 밑에는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여행객인데 파란색이랑 녹색은 다 코로나 이전이고요. 오렌지색이랑 노란색은 코로나 이후입니다. 뭐 그래프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관광은 굉장히 암울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재개에 대한 가능성들이 많이 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암울함을 좀 극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는 트래블 버블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주변국 을 중심으로 좀 안전한 나라들끼리 국경을 서로 개방하고 정기 여행을 재개하는 협정들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판이 지금 체결이 돼서 사이판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왕래 형태들로 진행이 되고, 물론 이제 그 현지에 가서 호텔에서밖에 머무르진 않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재개가 되고 있던 시점들이 있고, 또 이제 지금 11월 15일부터는 싱가포르 예, 못하네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즉 개방을 해서 이제 이런 트래블 버블로 재개를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태들의 어떤 재개 시점에서 관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측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올해의 관광 트렌드는 비트윈이다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윈. 비트윈은 뭐 같이 서로라는 뜻이지만 그 뜻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각각의 이런 7가지 내용들, 7가지의 용어들이 뭘 의미하냐라는 것들을 합쳐서 그걸 비트윈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B는 브렉이라고 하죠. 균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적인 여행 산업이 다 균열을,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여행객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고 개별 여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체 패키지를 중심으로 하는 여행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선에도 그동안 뭐 민둥산이라든지 이런 데 단체로 막 우르르 왔었던 데들 같은 경우, 단체로 이런 관광지로 오는 그런 여행들은 이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 이러한 여행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핸드폰 안에서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설 같은 것들을 듣는 그런 여행 산업에 대한 변동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인커리지인데요. 위로를 전하는 일상 속에 힐링 여행이 많대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 멀리 간다기보다는 근거리에서 내 일상 속에서 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거를 좀 힐링할 수 있는 여행들을 많이 간다고 하죠. 세 번째는 T입니다. 타이, 연결인데요. 끈끈해진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가 많아진대요. 정선 가면은 정선만 볼 게 아니라 영어도 가고 태백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여행들을 더 많이 가게 되고, 물론 해외여행을 못 가서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 사람들은 정선에 가서 정선만 보고 오는 건 아니죠. 수도권에서 정선을 갔다면은 가는 길에 영월도 들리고 싶고, 뭐 만약에 원주까지도 이렇게 들리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네트워크망들, 또 예를 들어서 관광 협의체를 만들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관광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하나 볼 거 두 개 보게 하고 세 개 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W예요. wherever. 어디든 관광지라는 뜻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가는 곳 자체가 그냥 여행의 명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행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독특한 그런 관광지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런 그 일상적인 사람들의 장소에 관광을 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특별하게 바라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은 더 이렇게 남들이 그동안 뭐 많이 이렇게 가지 않았었던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를 관광을 간다든지, 아니면 차박이라든지 캠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핸스라고 해서 강화라는 뜻인데요. 모르는 사람끼리 여행 가지 않더라. 친밀한 사람끼리 여행 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밀성,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익스펙트, 기대입니다. 여행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주목받는 새로운 여행의 형태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게 여행이 지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관광이 재개되고 있어요. 아까 이제 트래블 버블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큰 재개는요, 이미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있는 질병관리청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유럽 가가지고 백신 맞았다는 것만 증명하면은 바로 그냥 자가격리 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PCR 검사 딱 받고 바로 음성 나오면은 그냥 자가격리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행은 이제 다시 격리가 없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관광의 재개는 정선 입장에서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한편으로는 여행이 다양하게 이제 다닐 수 있다라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은 해외여행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위기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국내 여행을 그동안 많이 갔던 사람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조금은 더 머무르면서 우리만의 것들, 우리의 어떤 독특한 체험, 우리의 로컬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기회 속에서 위기를 우리가 방지하도록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컬. 많이 들어보셨죠? 로컬이라는 단어. 로컬이라고 하면은 뭐 지역, 그다음에 뭐 지방 이런 뜻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서울이 아닌 거 이런 것도 로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서울은 로컬이 없는 거죠.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로컬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로컬에 대해서 우리 정선이 같이 포함이 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이 작년에 칼럼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 칼럼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은 로컬이란 서울 말고 다 시골이라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의 삶터에 가깝다. 그렇다면은 서울은 로컬이라는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당연히 다양한 로컬이 있다는 거죠. 요즘 굉장히 서울에 뜨고 있는 데 있죠. 성수동 같은 데. 창신동. 힙지로라고 요새 불린대요. 힙지로가. 되게 힙하다. 뭐 이게 핫하다 해서. 그리고 개성적인 원래 상권이 있었던 이태원이나 홍대. 이런 데는 서울 안에 로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로컬은 지방이다, 지역이다, 또는 전통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로컬이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는 서울에 어떤 살고 있는 또 어디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그런 문화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를 로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현지에 살고 있고 현지에서 현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거를 의미하지 않고요. 조금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 그 지역에서 어떤 모습들, 체험을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로컬로 담고 싶어 합니다. 그 지역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로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로컬에 대한 거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어디든 내가 가는 곳이 여행의 명소긴 한데 그 지역에 갔을 때 이왕이면 내가 그동안 생활해 왔던 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로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컬이라는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로컬 관련된 사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떤 지역에 있는 로컬 문화나 체험 같은 것들 스토리를 양성하고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스타트인 로컬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로컬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만든다든지 서울에서 그동안 추진했었던 것 중에는 넥스트 로컬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이 넥스트 로컬은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청년이 지역에 가서 로컬과 관련된 기반이 되는 이런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더 특색이 있는 그런 로컬 어떤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렇게 로컬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들은 그만큼 로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선의 로컬 이런 것들이 뭐냐라는 걸 되게 찾을 필요가 있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고안 18번과 같은 마을 호텔은 되게 중요한 로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만의 로컬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좀 침체되어 있었던 또 이런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좀 더 마을을 꾸미게 되고 그런 꾸미는 것들을 통해서 마을 정원 박람회도 열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마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원들이 다 어떤 하나의 마을 호텔과 관련된 이런 그 숙박과 체험과 이런 것들이 가능한 형태들로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로컬이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사실 지향하는 바이긴 합니다. 왜 그럼 로컬이 중요할까요? 그거를 조금 저희가 이론적으로 뭐 어렵지 않은 이론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해요. Everything is tourism, the end of tourism. 예, 영어긴 한데요. Everything is tourism 뭘까요? 모든 게 관광이다. The end of tourism 관광은 이제 끝이 났다. 이게는 다른 얘기죠. 모든 게 관광이거나 관광이 끝이 났거나. 완전 반대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게 관광이라는 거는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그냥 관광 산업 딱 하나 떨어뜨려 놓고 관광지라고 하는 공간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거는 관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 현지인들의 삶터 이런 것들이 관광이라는 거죠. wherever 어디든 내가 가는 곳이 관광지. 모든 게 관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도 관광을 그냥 관광으로만 접근하면 관광 산업이나 뭐 카지노 이런 걸로만 접근하면 더 이상 실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일상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행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이에요. 여행의 일상화, 여행의 다양화의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일상화. 우리는 여행을 예전에는 그렇게 막 쉽게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많이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좀 많이 저축해서 한번 간다든지 또 국내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뭐 방학이라든지 또 휴가철에 이렇게 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점점점 젊어지는 요즘 세대들은요. 여행을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가지만 뭐 "여행 내가 가 보고 싶다." 그러면 주말에 그냥 막 떠나는 것들도 보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방학 때만 되면은 언제나 이렇게 해외여행 떠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행이 되게 일상처럼 변했어요. '아 나는 여행에 대해서 여행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의 그냥 일상의 일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행이 일상화된다라는 의미는요. 여행이 되게 다양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여행에 대한 취향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요. 휴양을 즐기려고 가요. '아 난 그 지역에 가면은 쪼끔이라도 더 쉬다 와야지.'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어떻게 내가 휴가를 겨우 냈는데 하나라도 더 봐야지.' 하는 강행군파가 있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짤 때는요. '나는 먹는 거를 중심으로 여행의 루트를 짤 거야.'라고 하는 먹방 여행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먹는 거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봐야겠다.'라는 관광 명소파가 있죠. 먹는 걸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요. '나는 그 지역에 가면 비싸지만 가장 맛있다는 유명한 집 다 가 봐야 돼. 맛집 가 봐야 돼.' 하는 미슐랭파가 있는 반면에 '아유 미슐랭 그런 데 가 봤자 느끼하기만 하고 비싸기만 하더라. 나는 그냥 현지 길거리 음식 먹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은 '나는 블로그에 나온 데는 다 가 봐야지.' 하는 블로그 맹신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블로그 그런 데 가 봤자 다 광고던데? 발길대로 갈 거야.'라고 하는 발길대로 파도 있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 여행이 일상화됐기 때문이에요. 여행을 일상처럼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고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다 보니까요 되게 다양해지게 돼요. 여행에 대한 이런 경력이 여행을 다양하게 만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프랑스 파리에 처음 가 보셨어요? 프랑스 파리 처음 가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에펠탑 올라가시겠죠?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세르느강 유람선 뭐 이런 거 타요. 보통 다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파리를 가면요. 두 번째 파리 가면 또 다른 데 가시겠죠? '아 나는 에펠탑 가시겠다.' 예 에펠탑 가시는 분 계세요. 근데 두 번째는 쪼끔은 특색 있는 데를 갈 것 같아요. 오르쉐 미술관도 있고 몽마르트 언덕도 있고 뭐 쪼금 외곽에 라데팡스라고 하는 신도시도 있고 이런 데 가실 것 같아요. 근데 파리를 세 번째 가면요. 이제는 에펠탑 안 가죠. 이제는 파리지앵처럼 살아보려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의 여행이 일상화되고 그 일상화는 다양화되게 되고요. 다양화되는 거는 점점점 사람들의 삶 속으로 침투하게 돼요.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체험하길 원해요.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정글북을 쓴 작가인데요. 러디어드 키플링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행지를 이해하는 첫 조건은 그곳의 냄새를 맡는 것이다." 냄새라고 해서 무슨 하수구 냄새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여행지에 가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려면은 여행지를 이해하려면은 '사람들의 미소, 생활을 봐라.'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점 침투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우리 지역에서 뭐가 새롭겠어요. 우리가 뭐 외계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다만 새로울 것도 없고 한 번쯤은 다 방문해 본 우리나라 여행지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오는 그런 모습들, 특히 사람들의 삶터의 모습을 어떻게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러한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어떤 모습들, 건물들을 다 막 꾸미고 다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더 아름답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들은 우리의 완전 옛날 모습을 보고 싶을까? 전통의 모습을 보고 싶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물론 그걸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그 지역에 갔는데 나랑 완전 내가 살아가는 거랑 완전 똑같은 걸 원하진 않아요. 아파트에 있는 모습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지역만의 모습을 보기는 원하는데, 근데 거기서 소비가 되는 걸 보면요, 그렇다고 완전 전통의 모습을 소비하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뭐 나의 어떤 생활 패턴, 여행에서의 뭔가 소비 패턴이나 경험 패턴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경주에 한옥 카페들이 많이 생겨요, 황리단길에. 한옥 카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전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한옥 카페에 들어가서 쌍화차 같은 거, 대추차 마시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옥 카페에 들어가서 빵이랑 커피 마시길 원해요. 소비에 대한 거는 또 되게 최신적으로 최신 자기가 소비하는 것들을 하기를 원해요.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로컬이라고 하는 문화나 이걸 관광으로 접근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와서 굉장히 우리 지역만의 전통을 이렇게 소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시재생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지역만의 어떤 생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만, 소비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가장 소비하고 싶은 것들을 소비하게 만들어야 돼요. 경험에 대한 소비, 또 음식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요, 도쿄에 갔을 때, 도쿄 사료라는 전통 찻집에 갔을 때예요. 이 전통 찻집의 모습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찻집에서 차를 내리는데 마치 우리 커피 내리듯이, 드립커피 내리듯이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가. 아, 전통 찻집이라고 해서 전통차를 우리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커피 문화가 많이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다면은 그런 것들을 재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로컬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로컬, 로컬은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다만 똑같은 거를 보려고 가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전통에 대한 재해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믹스되는 모습들은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 주민분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 정선에서 어떤 것들을 그렇게 보여줘야 될까? 어떤 거는 우리만의 것들로 보여주고 어떤 소비는 그들한테 익숙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까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게 돼요. 왜 그런 것들이 뜨고 있느냐? 바로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관광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가 참여한다는 거는 지역에서 스스로 관광 콘텐츠, 관광거리들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되게 활력이 생겨나요. 대기업에서 참여하면은 자기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잘 못하는 거죠. 되게 공정관광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사회문화적인, 환경적인,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는 보통 사회,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관광이다라고 해서 CBT라고 표현을 합니다. CBT, Community Based Tourism, 지역 공동체가 기반이 되는 관광이다라고 해서 이런 관광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한편의 지금의 대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지역에서 이런 관광 두례라고 해서요. 우리 정선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주민 사업체들이 관광거리들, 관광 기념품, 관광 코스, 뭐 이런 것들, 관광 시금 시설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역을 같이 함께하는 관광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테마여행 식선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역의 예를 이렇게 좀 더 엮어 가지고 지역만의 어떤 관광거리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울산, 경주, 포항 쪽에 PM을 맡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테마여행 식선에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그런 관광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컬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다행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이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을 때 빨리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걱정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 일상적인 코로나 공존 시대가 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외국에 다시 나가게 되면은 우리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좀 로컬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좀 괜찮은가?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주에 있는 해녀의 부엌이라는 사례인데요. 해녀들이 직접 나와서 해녀분들이 직접 물질을 해서 잡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제주도에 있고요. 이 레스토랑의 굉장히 큰 장점은 해산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채취를 한 우리 해녀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자기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연극도 보고 먹기도 하고, 굉장히 지역과 관련된 로컬 푸드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들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이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해녀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오게 될 것인지,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보여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우리 할머니들, 해녀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극장식 레스토랑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그 지역만의 로컬을 잡아낸 거죠. 해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제주도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녀하면 떠오르는 데가 제주도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의 해녀의 모습, 해녀들이 직접 잡은 것들을 먹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 가운데에 계신 분이에요. 이 큰 사진에 있는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죠. 김하원 대표라고 하는데요. 이제 딱 30살 됐어요. 나이 되게 어리시죠. 그런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예, 이분은요,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할머니가 해녀분이세요.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제주도에서 그동안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계속적으로 체화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을 한예종 연극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잘 믹싱을 했을 때 요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요런 사례들을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우리만의 어떤 이런 극장식 레스토랑을 만들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이분이 연극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각광을 받은 거지, 사람들마다 좀 접근하는 방식은 다를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지역의 이야기하고 로컬과 관련된 음식 같은 것들이 결합을 해서 요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제가 봤던 곳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그 오피셜 여기 좀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편집은 할 건데,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시 뒷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도가 별거 있나? 내가 사는 여기가 이효도야! 네, 잘 보셨죠? 예. 두 번째 사례는요. 공주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봉황제 마을스테이인데 여기는 그 지금 고안 18번가랑 되게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을의 곳곳에 있는 지역을 마을의 하나의 스테이의 장소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장소로 만들어낸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공주의 원도심 지역에 걷기 여행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오른쪽 위에 계신 분이 이제 사장님인데 권호상 대표님이 이제 이런 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국비 여행 지도도 뿌리고 그래서 지역에 가면은 어떤 로컬 상점들, 로컬의 여러 가지 맛집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의외로 공주에 뭐가 볼 게 있어라고 하는데 원도심에 되게 아기자기하게 원래부터 있었던 볼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대표적인 어떤 로컬 여행의 사례가 되는 거죠. 요 사례는 제가 작년에 이제 같이 참여했었던 사례인데요. 안산에서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했었던 사례예요. 그래서 주민 참여 기억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안산의 단원구 고잔동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단원구는 굉장히 우리한테 잘 알려진 단원고등학교가 이제 있는 곳이 되겠고요. 이 단원고등학교는 잘 아시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희생이 됐었던 바로 그곳이어서 그곳에서의 예전에 이런 주민들이 실제로 같이 좀 아픔을 겪었고 미래의 희망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여행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좀 아픈 역사 같은 것들을 하나의 여행으로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월호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동안 마을에서는 어떻게 아픔이 있어왔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극복하기 위해서 마을의 정원도 꾸미고 다양하게 이렇게 회복하는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이런 거를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원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좀 세월호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실제 세월호의 그 학생 유가족 우리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해설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마을 곳곳에 대한 마을의 어떤 극복 프로그램 같은 거는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뭐 세월호와 관련돼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데는 글쎄요 안산밖에 없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병만의 로컬 경험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 형태들을 갖게 됐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같이 여기 지역을 방문하면서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정선에도 사실 예전에 그런 우리 폐광 탄광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여행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아까 뭐 해녀의 것 같이 어떻게 좀 경험적인 소비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한 고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게 현대인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여행자들, 방문자들한테도 이게 좀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가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해외로 넘어갈까요? 해외? 해외에는 일본 도쿄의 이 오모파이브라고 하는 호텔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호텔은 도쿄에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번화가에 이렇게 개발을 할 줄 알았더니 그 뭐 긴자나 시부야 같은 데가 아니라 오치카라고 하는 굉장히 지역에 좀 관광객들은 잘 찾지 않는 지역에다 이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이 오모파이브 호텔을 만들 때 그 호텔 로비에는 요 맵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요 맵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주변 지역에 뭐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지역의 로컬 상점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런 로컬 상점들을 같이 홍보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되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 5명의 친구들이 호텔에서 이렇게 여행 상품, 부부 여행 상품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오모 레인저스라고 하는 일본의 그 파워레인저에서 이제 따왔대요. 오모 레인저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 호텔의 주변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방문했던 곳에 대한 것들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이런 로컬 투어를 이렇게 실시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아까 우리나라의 좀 더 소규모의 이런 그 뭐 관광, 로컬 관광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대기업 좀 큰 기업 간의 이런 좀 협업하는 그런 어떤 형태들도 이제 중요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되겠죠. 저는 이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에서 꼭 관광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좀 크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관광의 거리가 되더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라오스 루앙프라방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세계문화유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도시 하나가 선정이 된 곳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뭐 알려져 있고 굉장히 순수한 친구들이 있는 라오스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옛날에 꽃보다 청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 여행자들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보통 여행자들이 거기에 가면은 뭐 한 달씩 이렇게 머무르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루앙프라방에 갔을 때도 좀 놀랐던 거는 루앙프라방에 가서 한 달 동안 저도 머무르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가나라는 게 궁금해서 이제 찾았던 곳이 여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요. 우리나라는 여행 정보를 얻을 때 보통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거 많이 보시죠? 네이버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근데 외국에는 이제 네이버가 없으니까 보통 여행 리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행 평가하는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거든요. 트립 어드바이저. 이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데를 들어가면은 아마 네이버에서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트립 어드바이저에 들어가면은 그 여행지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많이 찾는 데가 어딘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별점 체크돼서 평점이 높은 데들 이런 게 나와요. 루앙프라방에 가서 제가 그 트립 어드바이저를 딱 켰는데 트립 어드바이저 루앙프라방에서 1등 했던 데가 이 도서관이었어요. 좀 놀랐어요. 도서관이라는 데는 여행자들이 가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데가 1등을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도서관에 딱 갔는데 도서관이 이런 모습이에요. 되게 쬐끄맣고 되게 낡았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책도 몇 개 없어요. 도대체 여기는 1등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지? 네, 제 배우자랑 같이 쭉 보는데 2분이면 다 봐요. 2분 동안 딱 보고 느꼈던 생각은 속았다. 여기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도 되게 실망한 나머지 나 속았네. 다른 사람 올 때 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와봐. 그래가지고 괜히 막 1점 주고 싶은 거 별점 5점 만점 중에 5점 주고 막 그렇게 역으로 줘가지고 사람들 그냥 오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는 5점이 많이 나올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너무나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도 실망한 나머지 이제 빨리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도서관의 여기 입구에 사서가 한 명 앉아 있어요. 사서가 저를 잡는 거예요. 잡더니 영어로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잘 이렇게 한번 유심히 들어봤더니 책을 하나 사래요. 책을 다 봤더니 라오스어로 된 동화책을 하나 사래요. 이거 사서 뭐예요? 라오스어로 된 건 제가 읽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 뭐 저기 괜히 뭐 이렇게 안 사면은 뭐죠? 뭐 이렇게 영어가 안 통하니까 싸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도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기념품으로 한번 가져갈까? 그래서 싸우면 뭐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라오스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 싸니까 하나 사주자. 2천 정도를 내고 그때 갖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저를 다시 잡아요. 잡더니 너 잘못 알아들었대요. 그 책을 사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사서 기부하라고 하는 거였대요. 진짜 속았어요. 얘네가 기부할 줄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물론 거기 기부함이 있긴 있는데요. 거기다 꽂으면은 얘네들이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빼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 것 같아요. 진짜 속았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영어도 안 통하고 막 싸울 수도 있고. 그 라오스어로 된 책 제가 가져가서 뭐예요? 그래서 그 책 기부함에다 꽂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한 2달이 지났어요. 2달 후에 근데 놀랍게도요. 이메일이 하나 와요. 이메일에는 이렇게 그 도서관에서 이메일이 이렇게 영어로 보내졌는데요. 아마 제가 처음에 이 도서관에 들어갈 때 방명록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쓰라고 해서 쓴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보낸 것 같아요.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우리 도서관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뭐가 좋아요, 속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사진이 동봉이 됐거든요.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진짜 책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저는 딱 한 권만 사 가지고 이렇게 기부함에다 꽂아 놨는데 여러 사람들이 산 거를 다 꽂은 다음에 그걸 트럭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다 나눠 줬다고 이렇게 보내온 사진이에요. 저는 이걸 본 순간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내 여행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전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순수한 애들을 의심한 거야? 아우 2,000 원치 밖에 안 사준 거야? 만 원어치는 사줄 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끝까지 이메일이 있는데 맨 이메일 끝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최신, 네가 만약에 고마웠다면 감동했다면 내가 뭐 하나 링크 시킬게 들어가 봐." 링크를 딱 눌렀는데요. 뭐가 나오실 것 같아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트립 어드바이저예요. "루안 프라방 도서관 별점이 5점 만점에 몇 점 줄래?"라고 하는 설문이 딱 나와요. 트립 어드바이저랑 링크가 돼서. 왜 1등 하는지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은요 무조건 5점 만점 중에 5 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나 5 점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실망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실망한 사람은요 그 이메일을 누르지도 않거나 그 링크를 누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5 점만 쌓이는 거예요. 참 별것도 아닌데 나의 내 이 어떤 여행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 굉장히 큰 감흥을 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 실천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그게 잘 피드백으로 연결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참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립어드바이저에 스스로 홍보를 하게 해 준다는 거죠. 로컬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거기서 굉장히 재미를 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론 의미를 갖고 그 지역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로컬의 여러 가지 연계도 중요해요. 근데 그러한 연계성에 대해서 내가 지역에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되고 지역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트립어드바이저의 저절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홍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동남아에 이런 좀 그 트립어드바이저랑 연동을 해서 이렇게 연결 홍보를 하는 데들 보면요. 보통 뭐 리뷰 수가 뭐 2만 개, 3만 개 이 정도가 막 쌓여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정선은 어떨까요? 정선의 트립어드바이저는 어떨까요? 자 그래서 요 강의를 위해서 한번 방금 스크랩 캡처를 한번 해 봤어요. 트립어드바이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선이 있습니다. 정선에 들어갔더니 정선에 관한 정보가 쭉 나오네요. 한국의 강원도 정선은 오일장, 아우라지, 농산물, 허브, 직접 만든 김치, 옥감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꼭 즐길 거리가 우선 1 등은 정선의 레일바이크, 2 등은 화엄동굴, 3 등이 아리랑 시장, 숙소는 1 등이 하이원 그랜드 호텔, 그다음에 2 등이 팰리스 호텔, 3 등이 뭐 파크로시 다 그 근처네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한백산 돌솥밥, 옥산장 식당 뭐 이런 데가 있대요. 근데 한번 개수를 한번 보세요. 리뷰 개수를. 정선 네일바이크 48개, 정선 화암동굴 35개, 정선 아이랜시장 31개. 100개가 안 되죠. 100명도 안 하게 평가를 했어요. 정선은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리뷰를 다는데 100명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런 관광에 대한 홍보들이 저조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어떤 기업이나 공공에서 운영을 했던 것들만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뭐 만들어내는 것들 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동남아에서 우리는 좀 더 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최근에 관광을 로컬 관광을 이렇게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만의 행여 회복 만들 수 없을까? 우리만의 어떻게 보면은 좀 주민 참여의 어떤 기업 사태 이런 여행 프로그램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모파이브라는 호텔을 보니까
굉장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지역의 로컬이 결합이 되는데 우리는 왜 하이원이 있는데도 너무나 어렴풋이 지역의 시장이나 이런 데를 그냥 소개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개발을 못할까? 이런 좀 아쉬움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어떤 특성들이 바로 우리 관광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우리들이 주도해 나가야 될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로컬의 가능성과 미래를 발견하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의 중심은 지역의 협의체예요. 그러니까 지역 관광 협의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예요. 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관광. 관에서는 어찌 됐건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없고 행정이다 보니까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관광주례, 테마인식선 이런 사업들도 있고 최근에는 특히 DMO라는 사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DMO 들어보셨나요? 이 DMO라고 하는 거는 지역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에요.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관광에 대한 육성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제가 그림에서 있는 게 단양에서 하는 DMO 사업인데요. 단양의 DMO는 단양군 관광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게 되고요. 이 단양군 관광협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먹고 사고 즐기고 보고 자고 이렇게 5개의 고, 5고를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미션을 수행하면은 여행자들한테 얼마의 경비를 다시 지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 사업체들이 거기에 다 연결이 돼서 그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강남둘에는 역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업체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전국에 또 이렇게 정선에도 많이 하고 있죠. 뭐 정선은 역시 또 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활성화 재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이런 운영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런 관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관심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협의체가 아까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지역의 로컬 관광을 좀 육성하는 것들을 한번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우리만의 것들을 보여주긴 하되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중요하고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들한테 가치를 느끼게 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상품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변홍석 대표님부터 해서 강의들을 들으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미래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관광은요. UNWTO 그러니까 세계관광기구나 여기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시죠. 유엔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대요. 코로나 이후의 관광은 안전하고 공정하고 기후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은 더 로컬과 관련된 관광의 영향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생겨야 되는 거죠. 학교의 관광은 관광객만 행복한 관광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들 발굴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관광지가 돼야 되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복해야 돼요. 아까 루앙프라방 도서관처럼 지역에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 또 우리 마을에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요. 관광객들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홍보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관광이 바로 로컬 관광입니다. 지금의 관광 트렌드는 그래서 로컬 관광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아마 이런 로컬 관광을 우리가 정착하는 것들이 좀 더 고도화가 돼야만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고 우리 정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우리만의 협의체를 만들고 앞으로의 관광을 어떻게 육성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혼자 막 떠들어가지고 이게 좀 익숙지가 않죠. 이렇게 좀 같이 좀 소통을 하면 좋을 텐데. 어찌됐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광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근데 그 변화하는 삶 속에서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고 그거를 우리가 뭘로 잘 표현을 할 건가 우리만의 역량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여행자들의 입장에서 뭘 되게 원하는지, 정선에 왔을 때 뭐를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녀의 부엌 같은 그런 어떤 사례들을 조금은 더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게 굉장히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루앙 프라방 도서관처럼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낸다면은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또 이렇게 연락처, 아까 제가 잠깐 바로 넘어가긴 했는데, 또 우리 여기 사무처장님 통해 가지고 연락처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또 저희가 몇 가지 좀 또 답변도 좀 드리도록 하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렇게 한번 뵙고 여러 가지 더 고도화되는 작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정말 앞으로 관광협의체 또 관광에 이런 여러 가지 주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 잘 하시고 정선 관광에 어떤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